엄마의 말뚝이라고 되어 있고, 오케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페이지 47페이지. 엄마의 말뚝의 의미는 47페이지에 총 정리되어 있을 거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참혹함이 드러난 소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소설의 허구성 등 서사갈래 사건을 풀다. 사건을 풀다라는 말은 갈등을 풀다.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선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주제, 구성, 문체를 가지고 있는 걸 서사갈래, 소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작가적 사회문화적 맥락, 전쟁을 고려해서 감상해 봅시다. 시점의 효과, 페이지 43쪽에 정리되어 있고요. 인물들 간의 관계와 작중 상황도 역시 4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 그냥 아들, 어머니, 나, 요 셋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이런 거겠지. 앞으로 넘어옵시다.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소설에서 나가 등장하고 있어. 1인칭. 1인칭은 주인공 관찰자 있는데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서 내 내면 심리를 전달해 주죠.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죠. 병원으로 달려간다. 90에 가까운 고령의 어머니는 부상이 심하여 수술을 받게 되고, 이 나이 때 수술 받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이 돌아간 후 나가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등 환각을 보고요. 이 환각은 과거 전쟁 때문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환각입니다. 그놈들이 왔다. 뭐하고 있냐? 너희 오래비 지켜야지. 어서. 요게 아들.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환각으로 보이고 있는 거지. 죄책감 체크. 어머니의 한의 근원 체크. 그럼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에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빨간색, 마음속의 상처를 자극하는 소지. 노란색은 중요하고 빨간색은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좀 구별해서 체크할게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당할 테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었다. 수술한 다리를 자신의 과거 몇십 년 전에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소설이 나온 걸 따지면 적어도 40년 전에는 죽었을 아들을 떠올리는 거지.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환각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여깁니다. 군관이 쏜 총에 아들이 다리 맞고 죽음에 이른 것과 관련된 거. 아까 그래서 미리 읽어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엄마가 왜 갑자기 다리에 집착하는지. 어머니는 온몸으로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 누구? 그놈. 그놈 누구? 인민군 군관.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정신은 이미 과거 전쟁 당시로 가 있어.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라는 걸 알아차렸다. 왜? 그때 옆에 내가 있었으니까.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 이러시게 살아서 괴로우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에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왜? 다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선생님 나으리라는 호칭을 통해서 비굴하지만 절박한 거지.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심리죠.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이죠.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에 뒤죽박죽하면서 엉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름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지금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때 과거 아들 잃을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있어.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1인칭 서술자의 독배. 요 말 하나 더 써줄까요? 1인칭 주인공.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자식 지키는데 없던 힘까지 생기는 거지.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죠. 아들과 어머니 나의 관계는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읽어보려고 했고요. 나으리 선생님이라는 건 비굴하게 절박한 심정. 갑자기 돌변해. 이놈! 분노를 나타내주죠. 아직은 이놈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과거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반강제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자.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떠날 상황에 처한 나의 식구는 예전에 살던 서울 현저동 빈집에 숨어 지내는데 어느 날 인민군 군관들이 들이닥쳐서 도망간 니네 오빠 내놔 이거지. 그 후 내가 겪음 내기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 중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오빠가 도망친 의용군이라는 것을. 우리들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얘기나 처자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딴 사람같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큰 따옴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던가 큰 따옴표.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낙오한 건 아니오? 큰 따옴표. 하면 간이 콩알 만큼 오그라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떠드는 증이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도 않았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병신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연기 같은데 연기가 아니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어.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병신이 된 걸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한 일이었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다. 전쟁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갑자기 옛날 얘기로 돌아간 거잖아요. 옆에 빨간색 체크. 역순행적 구성. 그 보위부 군관은 남다른데 집요한 데가 있었다.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말해주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밑줄 그어놓고 인물 제시 방법이 같은 것은 1, 2, 3, 4, 5.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로 내원해 가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 했다. 어머니 보면 딱히 죽어서 아들 하나가 어쩌다 저 꼴이 됐을까? 그렇지만 배 안의 병신은 아니지. 그치?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거 아니지? 배 안의 병신만 아니면 고칠 수 있어. 우리 북반부 의술은 세계적이거든. 그리고도 가난한 사람 우선이야. 내가 얼마든지 좋은 의사 보내줄 수 있으니까 바른 대로만 말해. 언제부터 왜 저렇게 됐나? 어머니를 회유하면서 말하고 있죠. 자주 드나들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응석 섞인 반말짓거리까지 했다. 차갑고 모질게 굴 때보다 그런 때는 어머니도 벌벌 떨면서 횡설수설하기 일쑤여서 큰일 났네. 차라리 무섭게 얘기하면 몰라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어르고 달래니까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거거든. 곁에서 지켜보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이고, 이제서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가족 다 죽는 거야. 오빠 끌려가야 돼. 저렇게 병신인데 지금.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눈은 찡긋하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말해서 나를 어이없게 했다. 아우, 위기가 잘 지나가고 있어. 사람이 살기 위해선 못 익숙해질 게 없었다. 독사와 더불어 춤추는 것 같은 섬뜩하고 아슬한 고개로 하루를 넘겼다. 이 독사 누구야? 보위부 간부 얘기하는 거죠. 이 새끼 요거 보위부 군관 얘기하는 거지. 장단 맞춰준다 이거지.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으나 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수, 손모아 빌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지만 마시죠. 내 자식 해코지만 마세요. 보위 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에게 끝까지 속은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되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 못 대갔소? 눈치채고 있었네.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지. 허리에 찬 권총을 오빠에게 겨누면서 말했다. 아까는 선생님 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호칭이 어떻게 됐어? 안 된다 이놈. 너도 사람이냐 이놈.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외침. 너 애 내 새끼 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분노. 잠시만요. 서사갈래는 뭐라 그랬지? 사건을 푼다고. 갈등을 풀어낸다고. 모든 소설에는 갈등이 있어요. 심리적인 대치를 합니다. 보위부 군관이 나쁜 놈의 새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요 정도면 갈등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외적 갈등.
괄호 열고 개인 대 개인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겠네. 평온한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과거의 비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 건데 그동안 회유하다가 마지막에 협박한다? 이 새끼 갈 때까지 간 거야. 아, 나 지금 욕했니? 그때 넘어가면 안 돼. 그때 버텨야 돼. 이렇게. 뒷페이지. 어디 있어? 여기 마저 읽을게요. 어머니가 외마디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잠깐만. 어디 갔어? 어허. 오빠는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획 뿌리쳤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이 새끼. 오빠 진짜 샀어. 같은 소리밖에 못한다. 좋다. 이런도 바른 대로 못하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이고 싸냈었다. 전쟁의 비정함과 인물의 잔혹함이 드러납니다. 간접 제시. 오빠는 유열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에 고꾸라지고 그러면 출혈이 많으면 쇼크사한 겁니다.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는 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바른 말 할 기회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어.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국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냥 꼬라지 부리고 간 거야.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죽었어. 출혈이 심한 데다가 그치 전쟁 중인데 민간인이 어디서 그렇게 치료를 받겠어.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한이 깊다.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의 심리, 생각. 그러나 덮어둘 수는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자식 만나 사랑하는고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오빠 아들을 잃은 죽음을 견딜 수 있었다. 그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마치가 깨어나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요렇게 끊을까요? 과거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며칠 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어머니가 부린 난동은 뭐야? 다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지.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이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중에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지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며 예의 없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멍청하기는.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으로 어머니 돌아가셨네라고 받아들였어. 한두 숟갈 유동식 받아 넘긴다던가 주사바늘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엄마 상태 심각했어.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눈 뜨고 똑바로 맨정신에 얘기한다고. 어느 날 문병을 와준 친구는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수인은 장만해 놨어?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얘 좀 봐. 묘지는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야? 얘 좀 봐. 그런 것도 안 해놨네. 넌 하여튼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이롱 딸인 걸. 나이롱 환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짜 환자라는 거야. 이렇게 나이롱 딸. 그게 어디서 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롱 딸. 죽음 대비하지 않고 자식된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엉터리란 뜻이에요. 너 엉터리 가짜 딸이야. 아유 멍충아. 요 정도의 뉘앙스.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고. 아유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모셔야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나이롱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 고향이 어딘데? 개성, 개풍군. 휴전선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선산이 있는 게 뭔 소용이야? 거기 못 가는데? 거기 선산에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아유 변명치곤 구차하다해.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라고 그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것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간절히 바라시는 걸 빤히 아는데 어디 딴 데다가 묘를 사놓니?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려 깊은 태도에. 어머니 묘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 땅에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일종의 불효처럼 느껴진 거지.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 사도 늦을 것 없잖아. 어차피 묘지란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우와! 백지장 같은 모습관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 갑자기 생기 되찾았어, 엄마. 마지막 유언 남기실 거야.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 하고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90살 할머니의 악력인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왜? 당장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근데 서글프지. 왜? 힘이 없으니까. 내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사후 처리에 대한 유언.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래도 언제 꼭 일러두려고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거니 잘 들었다. 어김없이 시행해라. 내가 죽거든 너그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화장해서 뿌려다오야.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부탁하는 거다. 왜?
내 아들 죽을 때, 네 오빠 죽을 때 같이 봤잖아.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어머니와 공유한 나만 유언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오빠처럼요? 꼭 그대로 그걸 잊고 있진 않았지. 화장해서 고향을 향해 뼈가루 날린 거 있다뇨.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아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 집념. 내용상은 아니고 시험상 중요한 거. 요약적 제시.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제국에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회장했다.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는 그것 이상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었다. 그냥 아무 때나 묻었어. 아무 때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냥 묻었어. 무덤으로 쓰면 안 되는 땅에 묻었어.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우리 둘이 합하게 된 올케는 오빠 결혼했었네.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주어야 한다고 공동묘지로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올케, 어머니 둘이 생각이 달라. 살짝 갈등이 있어.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는데 그때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지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인 올케도 순종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비통한 의지와 위엄이 이겼어.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북한 땅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휴전선 근처거나 바다 쪽에서는 강화도 쪽이지. 강화도 쪽에 이게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가려면은 신분증 내고 해병대 아저씨한테 허락받고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거기서 보면 보여 북한 땅. 지금도.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에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진짜 보여요.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게 된 땅, 분단 현실. 한 줌의 모래를 헐헐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은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삭히고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아니라 무조건 별표, 방금 출전하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별표. 이런 분단 현실 개나 줘버려. 내 새끼 죽인 놈들, 이런 개 같은 놈들. 이런 분노가 있어 엄마한테. 분단의 비극에 맞서는 강한 도전이야. 그냥 단순하게 고향에 가서 자라 아들 이거 아니야.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것, 분단. 어머니는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에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짓을 또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을 그 괴물 분단, 전쟁으로 인한 전쟁, 괴물, 전쟁, 아이고, 괴물, 전쟁, 분단, 이것으로 인한 비극, 그것의 상처를 무화시키는 일은 정녕 그것밖에 없던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는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한 미안한 양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래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됐을까요?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시다. 어머니는 저항합니다. 맞서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을까요? 뒷페이지 50쪽 다 읽어봤으니까 됐고요. 51쪽 읽고 52쪽 빈칸 채워주세요.